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4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에서 12시까지 늘린 새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합니다. 2주 동안 유행 감소세와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조치는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적 실적 발표가 있고요. 미 연준의 FOMC 의사를 공개 등은 변동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리오프닝주들이 움직이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09% 상승한 2,74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에 있으면서 94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레포트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래 한 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이미 지난주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 변곡점에서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31일, 30날, 3월 30날, 31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 4월 1일이죠. 30, 31일, 그러니까 수, 목, 금, 이게 3일 동안에서 제가 공개 방송을 연달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목이 바뀔 거다. 그리고 4월 시장은 조정을 받으면 잠깐 받으면서 올라가거나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면서 점점 제가 그 섹터는 숨겼지만 4월 1일 날 신의 한수 방송을 돌려보면 그 종목이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죠. 물론 그게 움직이면서 다른 애들도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제약주를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주도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리오프닝 관련주는 뭐냐? 항공주, 카지노, 여행주, 백화점, 음식업종, 엔터주, 화장품 이런 애들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이제 소비주 쪽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음식업종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이제 소비주들은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가격도 상승을 하겠죠. 당연히 소비주들이니까. 그러면은 특히 음식업종 같은 경우들도 곡물 파동에 또 맞춰가지고 또 식량난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원자재들도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정책주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아니면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제가 그 동원수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수산주는 하지 말고 차라리 닭고기 관련주로 봐라. 마니까 할인이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잘 움직이죠. 또 어차피 이것도 보면 다 소비주인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2월 달서부터 얘기해서 진단키트는 이제는 그만 놔주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그쪽은 단타였어요. 장기적으로는 인류가 멸망하는 쪽으로 초점받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오미크론은 끝난다.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장기 투자고 이쪽이 장기적으로 갈 거다. 이 얘기를 2월 달, 3월 달에 진단키트를 추천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다 급등을 했었고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갈 때가 됐어요. 정부에서도 이제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망자 숫자도 오늘 200명대입니다. 쭉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약 섹터는 진단키트는 별로 이제 안 움직일 것 같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제약주들 있죠.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이든 가벼운 애들이든 제약주들은 조금 두고는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제약주 할 거면 지금 당장 제가 볼 때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부터 먼저 사놓고 이쪽으로 먼저 4월 달에서 열심히 수익 내놓고 할 게 없으면은 뭐 제약주라든지
IT는 또 왜 안 움직이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뭐 궁금하겠지만 제가 이미 다 얘기했죠. 이 얘기도 처음 기사 나올 때 얘기했던 거예요. 한 2주 정도 됐을걸요? 2주인가 일주일인가. 삼성전자 4나노에서 이미 그 수율이 하도 안 나와가지고 저쪽 TSMC로 물량 뺏겼다고. 그리고 GOS 논란 이 두 가지로 맞물려가지고 IT 섹터는 지금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럼 IT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갖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제가 볼 때는 다 리오프닝 관련주로 들어가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7가지 섹터의 종목들, 항공주서부터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쭉, 화장품까지 쭉 이쪽 관련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고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한번 봐보세요. 시장 좋죠? 안 빠져요. 코스피인데 안 빠집니다. 여전히 1차 목표치 2,800 가능합니다. 근데 급격하게 가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가는 거 반대해요. 급격하게 가게면은 IT가 움직여버려요. 근데 지금 IT가 움직일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려면 지수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야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2,800을 일단 갖다 놓겠죠. 2차 목표치는 2,950까지. 나중에서는 2,900을 가면은 결국은 삼성전자도 움직이고 하겠지만 그 전까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해줘야 돼요. 결국 소비주들은 2년 동안 눌러놨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화장품 산업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겠지만 뭐 헬스장이라든지 그렇죠?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는데 이제 이거 해제가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사망자도 줄어들고 확진자도 줄어들고 이러면은 이제 걔네들도 그쪽 산업들도 올라가겠죠. 근데 목욕탕 관련주, 뭐 헬스장 관련주는 없단 말이에요. 없지만 그래도 소비주 쪽에서는 엔터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업종이라든지 뭔가 풀리면서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점차적으로 좋아지겠죠. 2년 동안 빠졌으면 2년 동안 올라가도 저는 또이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화부터 해가지고 엔터주들 이런 애들로 지금서부터는 이제 장기 투자용으로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아직 저는 장기 투자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한 번은 빠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니까 뭐 코스닥장도 코스피 시장도 뭐 흐름이 양호하고 그래서 4월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주 기대감에. 그리고 뭐 5월 달까지도 그러니까 4월, 5월 뭐 2달 동안 상승한 다음에 6월, 7월, 8월은 빠진다고 치더라도 일단 이 기대감에 리오프닝 관련주를 잡으셔야 되고 갖고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을 오늘서부터가 아니고 사실 뭐 지난주부터 얘기하긴 했는데 오늘서부터 계속 강하게 얘기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기존에 이상한 IT를 갖고 있거나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거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IT 이상한 거 갖고 있거나 진단키트 이상한 거 갖고 있는 것들은 다 팔아다가 이쪽으로 이제는 음식업종이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월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부터 시장이 좋다는 이야기 계속 드렸었죠. 이제 리오프닝주 관심 가져보자. 관련주가 상승세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조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SD 바이오센서가 마이너스 3% 나타내고 있고요. LX 하우시스 3.6% 성공했습니다. 대유가 1.1% 그리고 1.3% 달성하고 있네요. 개별 종목 총리적 수익률 113.3%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제주 맥주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제주 맥주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주류 관련주들도 계속 그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이제 해제에 대한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따른 이제는 이제 자정까지도 이제는 여러분들 호프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더욱더 늘어날 거니까 당연히 이런 주류 관련주들도 실적이 이제 쪼그라들었다가 이제 좋아지겠죠. 거기다 이제 성수기인 이제 여름이 이제 슬슬 이제 올 거고 그러면 그 관련주들로 당연히 볼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하이닉스가 안 좋아요, 상황이. 수급도 완전히 꼬여 있고요.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물렸다가 물타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업종이 가는 겁니다. 다른 업종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소비주들이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도서부터 소비주들 바닥에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결국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제 오미크론도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관련주도 이제 음식업종 쪽으로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그렇죠.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물가들이 다 폭등을 하니까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시장이 흔들려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음식업종. 이쪽 소비주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서부터 뭐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일단 저점 매수 이따가 가격 드릴 때 잘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에 있었던 표적 종목인 대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유. 얘도 이제 곡물 관련주가 아니고 이거 비료 관련주, 그렇죠? 비료 관련주에서 곡물 가격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소수 관련주로 해가지고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여전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튈 겁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아. 이것도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래서 지금 아침에서 흐름들이 조금 밀렸던 이유들은 뭐 카프로도 마찬가지고 밀렸던 이유들은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 현대사료. 요게 이제 폭락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거 폭락 나오면 어때요? 바닥에서 여전히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여전히 450%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빠지는 거죠. 450%가 아니고 바닥에서 최근에 고점 어제까지 전일 금요일까지 올라간 폭이 750%입니다. 750%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11% 빠지는 거는 그냥 이 정도 빠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이것도 떨어지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반등 줄 겁니다. 반등 준다 그래서 쫓아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물리면은 이제부터는 이거는 이제 빠질 일만 남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쪽은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지더라도 대유라든지 카프로라든지 얘네들은 올라간 게 없죠. 거기다가 지금 그 곡물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비료 가격도 원자재 때문에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요소 관련주, 비료에서 요소 관련주에서 요소수 관련주. 그래서 요소수도 지금 가격이 40~50% 올라갔다 그래요. 뉴스를 보니까. 물량이 없어서 그런 건데 물량을 받아낼 데가 없습니다. 기존에서 러시아에서 받아왔는데 러시아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안 줄 것 같고 적대국이면 이제 러시아의 적대국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안 줄 것 같고 느낌은 그럼 중국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중국 애들도 쉽게 안 줄 것 같고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나라도 요소수를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 카프로 같은 경우는 탄산 암모늄 그래서 요소수 대체 물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프로가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소수에 대한 이슈가 계속 가격이 점점 비싸다 보면 이제 나중에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은 대유 같은 경우는 거기 이슈에 맞춰가지고 6,000원 못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다음에 뭐 그 원자재 관련 폭등에 따른 그런 이제 관심이 쏠리게 되면 음식업종도 올라가겠지만 이쪽에 있는 곡물 관련주, 농업 관련주,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요소수 관련주 이쪽도 4월에서 5월 사이에서는 한 번 시세가 강하게 보성 파워텍만큼 폭등 시세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번에 겪어봤잖아요. 11월 달에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근데 이거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은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소수 관련주 잘 보시면서 가지고 있으셔도 될 것 같고요. 수익률은 조금 났는데 이거 갖고는 아직 안 되죠. 한번 급등 나올 때까지 한번 잘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제주 맥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맥주. 자, 패턴은 정배열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장이 좋거나 상승장에서는 정배열 패턴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상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스권장에서 단기 상승장이라고 그랬죠. 단기 상승장인데 이 단기 상승장에서 올라갈 목표치가 2,800에서 2,950까지. 그러니까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 그 단기 상승장으로 일단 올라갈 때에서는 강한 종목, 강한 섹터들이 좋은데 일단 음식업종이 좋고요. 그래서 음식업종들이 다 좋은데 얘는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 오늘 보니까 지금 세력들이 꾹꾹 누르는 것 같은데 조만간에 전고점 돌파 예상해 보면서 현재 가격 3,375원 여기서 공략을 가능합니다. 물론 밀리면은 더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정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정배열이란 패턴은 이게 고점에서 물려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수익을 가져다 주는 패턴을 정배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못해서 고점에서 물렸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바닥에 사겠죠. 그러니까 바닥에 샀을 때에서는 큰 수익이 나오는 거고 고점에 물려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초보자들도 물려도 수익 날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정배열이거든요. 그래서 5, 20, 60, 120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정배열 초입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배열 초입 국면에서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 오늘 수급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면은 JP 모간에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셋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키움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많은데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 친다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음식업종이다 보니까 이게 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도 높고 고점 돌파하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배열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정배열 패턴 거래량도 괜찮고 그래서 주류 관련주들 음식업종에서 주류 관련주들도 4월, 5월, 6월 또 7월, 8월이 또 성수기니까 그때까지 계속 꾸준히 상승할 수도 있는 정배열 패턴의 제주 맥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요거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제주 맥주 만나고 왔습니다. 정배열 패턴이다 말씀 주셨고요. 음식업종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3,375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모베이스 전자요. 모비스 전자? 네. 그냥 모비스 아니고요? 아니, 모자요.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응. 모베이스 전자.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40원에 10%를 들고 있어요. 2,440원에 10%. 네, 2월 달에 샀어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로 되어 있네요. 네네.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움직일 때도 되긴 했는데 현대차, 만도 이런 애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 힘이 그닥 네.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네. 아직 움직임 좀 별로다 보니까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냥 그래요. 네. 뭐 나쁘지는 않은데 보유하는 데는 괜찮은데 움직이기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네. 보유는 괜찮아요. 보유는 괜찮고 네. 한 2,200원쯤 올라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현대차서부터 해서 뭐 만도, 현대모비스 이쪽 현대유야 이쪽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 그날은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2,200원에서 다시 질문 주시고 2,400원까지도 도달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는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전기 먹지는 않아요, 선생님? 정지 먹을 때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거래 정지되는 그런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은 4월 전까지였고 이제 끝났습니다. 저때 대표님이 네. 인트로매틱 정지 먹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진짜 전지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실한 종목들은 정지 먹을 만도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뭐 정지 먹인다고 제가 정지 먹인 건 아니고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애들 몇 애들 얘기했더니 진짜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4월 전에는 좀 항상 그러니까 2월 달서부터 4월만 피하면 되는데 근데 웃긴 네. 게 이제 그럴 만한 위험이 있었던 종목이 이제 4월 달에서는 폭등이 나와요. 네. 그래도 그런 종목도 좀 모베이스는 조심하는 게 모베이스는 괜찮을까요, 선생님?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신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부실하진 않다는 얘기니까 네. 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목까지 회복할 수 있겠어요? 예? 2,200원으로 일단 올라올 때 질문 주세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사실은 제가 후성을 저기를 드렸는데요. 네. 후성보단 더 급한 게 음. 있는데 그거 좀 하면 안 될까요? 어떤 건데요?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파라다이스 그거 산 지가 오래됐거든요. 한 2년 넘었는데 그게 파라다이스가 제가 2만 1,000원이거든요. 21,000원. 네, 2만 1,000원에 비중은요? 비중은 한 15% 정도 되거든요. 비중은 15%. 네.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좀 더 급해서 지금도 좀 한참 더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후성이 더 급한 것 같은데. 후성은 팔아버리세요. 후성은 팔아버리고 차라리 파라다이스를 더 사세요. 그럴까요? 파라다이스가 한 900주 정도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파라다이스는 수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냅두시면 되는데 후성은 네. 팔아버리고 급한 걸 갖다가 파라다이스 소비주로 사야 돼 이제는.
네. IT를 말을 안 들어요. 삼성전자가 4나노에서 지금 수율이 떨어져가지고 악재 때문에 네네. 그다음 삼성전자 약세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들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소비주로 가야 돼요. 그러면 21,000원까지는 올까요? 갈 거예요. 아, 예. 자, 됐죠?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캐몬. 매수 가격 21,000원에 비중은 15%. 21,000원이 아닐 텐데요. 캐몬. 이게 2,000원짜리 종목이거든요. 자, 매수 가격이 일단 21,000원이고 2,100원인가요? 뭐 어쨌든 캐몬은 일단은 3,000원에 15%라고 하네요. 3,000원에 사셨으면은 수익 날 때 일단은 파세요. 일단 파시고 이게 이제 역배열이죠. 이 정배열은 여기고 제가 캐몬을 추천했을 때가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이때는 정배열은 아니었는데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역배열 급등주 패턴을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1,350원에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종목이었고 그게 500% 올라갔어요. 1,350원에서 6,500원 갔으면 500% 올라갔으면 끝난 거죠, 뭐. 예, 그래서 끝났다고 이미 방송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끝났다. 이제는 빠질 거니까 건들지 말아라. 원래 자료 내려갈 거다. 자, 원래 자료 내려가고 있죠?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역배열이라는 거는 고점에서 못 팔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저점에서 아주 그냥 기똥차게 여기서 잘 사도 올라갈 때 못 팔면 시간 지나면 또 마이너스 20% 30% 되고 최저점에 또 물타기를 잘해서 또 못 팔면은 계속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또 1,500원에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싸게 저점에서 2,400원에 잘해서 지금 수익이어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기간 시간 지나면 또 1,500원 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락 섹터에 있는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에 있는 종목은 먹을 때 못 팔면 시간 지나면 더 깨진다. 이건 거고요. 정배열 패턴은 반대로 정배열 패턴은 저점에서 하면은 최고 좋죠. 근데 고점에 물려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주 맥주를 정배열 패턴이라고 그랬죠. 이런 데 물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초입 국면인데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 물려도 그러니까 여기서 물려도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5,000원 되고 5,000원에 물려도 조정받고 또 올라가면 6,000원 가고 정배열에 물려야 됩니다. 물리더라도 정배열에 물려야 돼요. 이런 역배열에서는 물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캐몬은 그냥 적당히 수익 나오면 팔아버리고 꼭 제주 맥주가 아니어도 되니까 정배열 패턴에 있는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 정배열 초입 국면들. 제가 볼 때는 화장품들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화장품, 그다음에 지금 뭐 카지노, 뭐 항공주도 그렇죠. 항공주도 대한항공 빼고 나머지들도 바닥에서 돌아가는 패턴들이고 그다음에 뭐 백화점 이런 애 차라리 이런 소비주의 정배열 초입 국면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지 이거 지금 아직 많이는 빠졌지만 역배열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적당히 대충 먹으면 팔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이고요. 맥아이 CS. 이것도 역배열 패턴인데 8,620원에 10%. 뭐 손실도 크지 않은데 이거는 조금 모양이 좀 별로. 그러니까 지지는 여기 있지만 너무 올라갈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적당히 대충 올라가면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소비주 타세요. 항공주 차라리 사세요. 항공주. 항공주가 싫으면은 차라리 제약주가 얘보다는 낫을 수 있어요. 근데 제약주보다는 당연히 소비주가 낫고 그래서 뭐 화장품, 여행주, 항공주, 뭐 영화 뭐 많잖아요. 소비주들, 음식업종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대충 올라가면은 팔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노신소재. 자, 얘는 그래도 오늘 잘 버티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 올라갔으면 박스권에서 매도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63,000원. 뭐 이전에 사서 갖고 있는 거라면 이 정도 올라오면 그냥 파세요. 팔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가 가능하고 뭐 그렇게. 이게 이렇게 급등하려면 IT 섹터가 강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수급을 한번 봐봐요. 삼성전자 수급 보면 이거를 올리고 싶은 애들이 없어요, 지금. 연기금 오늘 좀 사는 척을 하죠. 근데 얘네들 조만간에 또 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팔아대는 거예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니까. 계속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니까 하이닉스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뭐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니까
이런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힘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고점 돌파가 굉장히 불투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은 팔아내고 바닥에 있는 소비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낫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 상담을 가겠습니다. K씨. 자, 오늘 전기차 쪽에서 얘 혼자만 튀더라고요. 나머지 전기차 2차 전지는 힘을 못 씁니다. 그럼 이렇게 튀어오르면 뭐 해야 되느냐? 일단 절반 이상 팔아야죠. 3,750원이네. 손실에 있으면 그럼 뭐 버티세요. 뭐 원래는 파는 자리인데 조정받는 거 생각하시고 다시 수익이 나면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실리는 장대 양봉 패턴이니까 일단 저항대까지 노려보면서 수익이면은 절반 이상 팔고 조금만 가져가면 되는데 손실이니까 좀 팔기 좀 아깝잖아요. 장도 좋은데. 물론 장이 좋다라는 거는 가는 것만 가서 그렇지. 그래서 얘도 가는 것만 가는 거니까 일단 수익에서 잘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NX 2,780원에 10%. 얘는 그러니까 힘을 여기까지 낼 만큼 낸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N자 목표치까지 저항대까지 갈 만큼 간 겁니다. 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올라왔죠? 저항받으면 또 빠질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락 목표치는 2,200원에서 2,100원 정도 밀릴 수 있어요. 이거를 돌파를 하면 괜찮은데 돌파를 못하면 2,100원 쪽으로 빠질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 돌파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충 지금 자리에서도 손절했다가 다시 2,100원에서 다시 주워 담거나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거래 심리 윗골이 생기죠. 누군가가 지금 들어놓고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비중을 한 절반 이상은 좀 손절했다가 다시 바닥에서 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TYM. TYM. 네, 2,230원에 10%요. 언제 사셨어요? 한 6개월 됐어요. 그래요? 막 손실 많이 났다가 지금 수익으로 바뀌려고 네. 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금 회복해서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지 실적이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리는 게 맞을지. 일단은 수익이 났지만 실적으로 올라갔으면 IT주들은 지금 폭등했어야 돼요. 근데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뭐 네. 셀트리온도 실적은 계속 좋은데 맨날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주식은 돈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세력들이 네. 사주면 올라가는 거고요. 세력들이 팔면 떨어지는 게 주식이라서 실적 좋은 얘기로 많이 올라가 있으면 세력들이 던져요. 왜냐면 실적 좋으니까 개인들이 사줄 거잖아요. 네. 계속 던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그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얘는 농업 관련주잖아요. 네. 그래서 농업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원자재 관련주들하고 그다음에 농업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 이런 거 움직이면서 그래서 네. 원래는 수익이 좀 많이 난 상태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수익이 지금 요만큼 났잖아요. 요만큼도 아니고 거의 수술 네, 뛰면은 거의 뭐. 약간 손실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익으로 바뀌면은 그때서부터 이거를 분할 매도를 계속 하면서 가세요. 왜냐면 2,400원에 저항 걸리면은 조정을 한번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조정받을 수 네. 있으니까 수익이 나면 비중을 줄여가지고 차라리 이걸 팔아다가 아직도 대유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기에는 바닥에 있는 애들로 공략을 해야지. 아, 이거 떠 있는 상태 이거 갖고 있으면은 올라가면 좋지만 이거 떨어지면은 또 6개월 고생했죠? 네. 또 2개월 또 3개월 동안 또 이것도 언제 올라가나 또 쳐다보게 될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바닥에서. 그래서 TYM도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좋았잖아. 1,550원일 때. 네. 그때가 매수 가격이었다면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해놓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16만 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16만 1,000원. 네. 뭐 소비주, 유통주, 뭐 백화점
이쪽들도 움직이니까 얘도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이제 16만 원까지는 천천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여기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팽단가를 낮추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가격도 되고요. 예. 13만 원 해도 돼요. 아, 13만 원에 12만 5천 원 해도 됩니다. 아, 근데 12만 원 이하로는 사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는 저점이 깨져서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12만 5천 원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를 나눠서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0번을 나눠서 지금 사고 또 지금 13만 사고. 7천 원에 또 사고 5천 원 사고 13만 원 사고 12만 8천 원도 사고 12만 5천 원도 사고 계속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가능. 예. 아, 그래서 제가 네. 이거를 지금 손절을 해서 팔아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또 손절할 사야 필요는 되나. 없어요. 네. 네,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는데, 잠깐만, 사막 콘텐츠 가져 있을까요? 팔까요? 다른 종목은 안 되고요. 요것만. 아,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저 레티노믹스 36,5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요. 35,000원이요? 이거 지금 만 원대인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왜 정리가 안 되는지 그때 그 무상증자 준다고 해가지고 그 무상증자 한 2개 줄 주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여기에 올라오진 않아 있거든요. 그거 회사에다 전화 보면 알겠지만 25일 날에 들어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 그 가격에 산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이게 처음이라서.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올라올 때 14,000원에 팔라 그랬거든요? 자, 네. 그러니까 자, 네. 14,000원을 자 한번 더해 보면은 14,000원 더하기 14,000원 더하기 14,000원이면 얼마죠? 42,000원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게 네. 이때 14,000원일 때가 42,000원이 본인의 종목이에요. 한 종목을 따졌으면. 근데 한 종목을 나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얼마냐면은 두 종목을 지금 가격에 만약에 팔게 되면은 두 종목 나중에 주니까 1,700원이니까 이걸 곱하기 3을 하면은 32,100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손실이네요. 그러니까 그죠? 올라갈 때 팔았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 가져가라고 했던 거는 그래서 그랬던 거고 이제 또 떨어지면 또 반등을 주기는 할 건데 그러니까 팔았었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들고 계시네. 저 몰라서 그거를 한번 상담 받아보려고 지난번부터 전화 통화가 이거 안 상담의 돼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서 일주일 내내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내내 아니고 2주 내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의 한 수에서 계속 얘기했고 이게 분할되는 가격이고 팔아야 된다. 나머지 두 개는 나중에 줄 거고 이 가격 계산하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분할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지금이라도 이거를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파는가 아니면 지금부터 분할로 팔아야 되는가? 이미 제가 볼 때는 팔 기회를 놓친 거고요. 네. 지금이라도 팔아서 소비주로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손실을 보고라도요. 그렇죠. 원래 미련을 가지면 주식은 잘 안 올라가죠. 네네네. 원래 줄줄줄 떨어지는 게 주식이라. 시세 주면은 원래 주식은 올라가질 않아요. 줄줄줄 떨어진 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왜? 포기를 하고 손절해버리니까 그때서 올라가는 게 또 주식이니까. 근데 올라간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떨어지는 것도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계속이요. 원래 주식은 그런 거라니까요. 주식이 네. 계속 올라가는 거 봤어요? 계속 아니, 올라가는 그럼요. 경우랑 계속 떨어지는 경우랑 가능성을 보면 8대 2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래 원래.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달 25일 경에까지 갖고 있다가 그때 팔으면 더 손해인가요? 손실인가요? 자, 주식은요. 원래 생리 자체가 사자마자 네. 계속 오르니까 365일 맨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누가 직장을 가져요? 네. 그냥 대충 그냥 종목 넣어놓고 그냥 놀러 다니면 되죠. 네. 근데 주식은 주구장창 빠지는 게 원래 생리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한 80%는 빠지고 20%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 주식이. 그러니까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주식 막 올라갈 때 환호해가지고 막 주식에 막 빠지잖아요. 네. 꽃도 1년 내내 피는 거는 정말 잠깐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꽃이 필 때에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대부분은 잠을 잡니다. 네. 그러니까 시세를 줬을 때 못 팔았으면은 그때를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후회하면 계속 떨어지는 게 또 주식이니까 그래서 예상적으로 예상할 때에서는 시세를 줬을 때 못 팔았다고 해서 안 팔고 들고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확실하게 맞출 수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반등 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줄줄줄줄줄줄줄줄 계속 떨어지는 게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면 파는 게 그냥, 안전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이렇게 매일 추천해 주시는 거 이제 그런 거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낫죠. 네, 네, 공략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증권이요. SK증권. 네. 오늘 좀 움직이네 그래도. 자, 매수가격하고 그래서요. 비중은요? 너무 안 움직이다. 오늘 좀 움직이길래 이거 어떻게 될지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올라가는데 거래가 좀 없어요. 매수가격은 어떻게 되시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972원에 10%예요. 972원에 10%. 예, 예. 한 950원 정도 올라가면 예. 잘라버릴 생각을 하세요. 아, 예. 예를 들면 지수가 폭등해야 되는데 지수는 그렇게 뭐 폭등하는 흐름은 아니니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아, 네. 한 950원 정도 가서 예. 잘라버리고 차라리 다른 쪽에 가서 예. 그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면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오늘 모양은 일단은 좋은 모양이 나왔어요. 네. 오랜만에 62선을 뚫는 네. 양봉이 발생을 했으니까 뭐 당분간은 네. 상승적으로 일단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말고 950원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정도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 네. 950원 갔다가 또 떨어지면 최근에 네. 고생했던 거 시간만큼 또 걸려요. 예. 그럴까 봐. 네. 아, 네, 맞아요. 네, 장이 좋은데 네. 지금 소비주들 다 날아다니고 네. 있는데 굳이 뭐 이거를 계속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또 고생할 네. 수 있어서 그래서 네. 그 정도 네. 말씀드린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한신기계. 최근에 이제 원전 테마로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고점에 또 올라가네요. 자, 매수 가격 972원에 10%. 자, 지금 가격이 안 바뀌었네요. 8,220원에 20%.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손절 라인은 8,500원으로 잡고요. 8,500원이 깨지면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리면 되고요. 지금은 강하게 위로 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이 높으니까 여기서는 절반을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반은 파시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 얘네들이 올라가겠다 그러면은 뭐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걸 생각하고 절반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8,500원이 깨지면 시세가 꺾여가지고 밑으로 조정이 세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 8,500원 깨지면 그때는 나머지는 그냥 다 차익 실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한세실업. 자, 매수 가격은 24,500원에 10%. 지금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는 파시고요. 이거 예측 매도입니다. 이거 고점을 뚫으면은 나머지는 더 가져가셔도 되고 고점을 뚫게 되면 그다음 목표치는 뭐 35,000원에서 4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얘도 정배열 패턴이에요. 정배열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라 물려도 이런 데 물리면 수익이 나는데 조정시 매수를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예측적으로 매도했다가 조정시 더 담으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원. 서원. 자, 3,300원에 10%. 3,300원에 10%요? 3,300원에 9%. 9%. 자,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다 하다가 뭐 거래가 없어요, 지금. 거래가 없어갖고 강하게 움직이기가 조금 애매해졌는데 그래도 뭐 갖고 있으면은 살살살살 올라가면서 2,500원 정도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3,400원까지 뭐 못 간다는 아닌데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어림없죠. 그래서 일단 2,500원에서 다시 질문 주시고 뭐 그쯤에 왔을 때서 거래가 이렇게 다시 폭증을 하거나 뭔가 시세 부침을 준다 그러면은
원전 테마 움직이듯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을 좀 타는 건 어떨까요? 물을 타도 거래가 없고 밀릴 수 있어서 물을 타도 물 탄 게 마이너스 6%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으면 타도 돼요. 그러니까 물을 탄다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물타기를 들어갔어요. 일주일, 2주일 돼도 꼼짝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물 타도 돼요. 그러면 2,5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그 질문을 할까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거래량으로는 살살살살 밀려가지고 2,000원 쪽으로 밀릴 수 있는데 차라리 거기서 2,000원 쪽으로 밀리면은 추가 매수를 거기서 질문 주시고 그래도 버티는 겁니다. 이건. 2,000원 정도 돼서 추가 매수 질문은 가능하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간 시황을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 종목 제주 맥주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업종이고요. 정배열 패턴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3,375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가격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1.82% 상승한 3,36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개인이 홀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192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869억 원, 185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역시 개인만 홀로 사주고 있습니다. 912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기관이 194억 원, 외국인이 588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오늘은 특히 항공주 그리고 패션 관련주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 0.3% 상승하면서 2,74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6% 상승한 943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주들의 움직임들이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이미 좋아지는 흐름을 봤기 때문에 오늘도 예상이 강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신한수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요. 화장품들이 굉장히 강해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소비주들인데 자, 일단 뭐 에브CNC는 시가총액이 좀 작기는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달리고 있죠. 그리고 아모레지도 마찬가지고 강하고 얘는 시가총액이 좀 커요. 근데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코리아나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기타 등등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쪽 소비주들이 얘만 강한 게 아니고 특히 항공주들, 뭐 제주항공 전고점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소비주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고점 돌파 패턴들이 돌아가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엔터주, 이미 엔터주들은 SM서부터 최근에 계속 강했고 뭐 항공주들, 대한항공도 전고점 돌파를 한 이후에서 오늘도 강세를 또 달리고 있고 뭐 아시아나 항공, 뭐 진에어 항공주들, 뭐 진에어.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들이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GKL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거고요. 파라다이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할 거고 돌고 돌면 제주 맥주. 얘도 전고점을 조만간에 돌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주들의 순환매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조만간에 이슈가 나올 거고 이미 자정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해제에 대한 뭐 아직 뭐 10명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그걸 완화를 하는 조치를 풀 거고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폭증적으로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200명대로 또 줄고 또 100명대로 줄고 그러면 이제 완벽한 해제가 마무리가 되면서 끝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막 달리고 있는데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졌고 이제 완연한 봄이 됐고 뭐 조만간에 또 금방 또 더워져 갖고 또 여름 된다는 얘기 나올 텐데 그러면 음식 업종들 비싸서 좀 사 먹기가 좀 그렇겠지만 그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호재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가격이 상승에 따른 음식 업종들이 손해 보면서 팔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 사 먹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업종들은 그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적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들이 계속 상승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제주 맥주도 뭐 표적 종목으로 추천하고도 그랬는데 어쨌든 이쪽 관련주도 소비주들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 맥주가 아니더라도 항공주서부터 해가지고 뭐 카지노 관련주, 여행 관련주 이쪽 애들은 계속 4월 달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도 급등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쪽 따라붙지 말고 이제는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쪽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보실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더 듣고 싶은 분들은 공개 방송에서 뭐 짧게 또 소비주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만도 네. 51,500원에 30%인데 전에 5만 원 이상 올라가면 좀 전화 좀 한번 해주셨으면 했거든요. 그래요. 자, 5만 원까지 그래서 올라왔네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너무 전에 많이 물려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자, 만도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섹터들이 힘을 못 내고 예나 그나마 좀 올라온 거고 나머지들은 이 정도도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좀 참을 수 있으면 52,00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거기서 팔아버리고 52,000원요? 네, 소비주로 갈아타세요. 아, 근데 그러면 좀 참아도 되겠네요? 참아도 되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소비주들은 오늘은 그래도 저게 약간 주춤주춤거리는 거고 내일 또 다른 애들이 또 돌아가면서 또 튈 거예요. 예. 뭐 카지노가 튈지 여행주가 튈지 백화점이 튈지 아니면은 제주 맥주가 튈지 모르겠는데 돌면서 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잘 정리를 빨리 해서 수익 나서 정리를 해서 소비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갖고 있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무리는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 손해 안 벌고 그냥 오면 팔까요? 뭐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뭐 오늘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 예. 팔았는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 또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52,500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보실 수 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게 좀 기회비용이 조금 아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52,500원에 매도할게요. 그리고 다른 걸로 갈아탈게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전문가님이 게. 추천하는 걸로. 네, 그때 뭐 매일같이 제가 표적 종목 매일 가져오니까 아마 4월달 내내 계속 표적 종목으로 아마 소비주 돌아가면서 계속 추천할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52,500원까지 4월 중에 올 수 있을까요? 와야 되는데 만약에 조정받고 움직이면 4월 말일이 될 것 같아요. 조정받고 움직이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줘야 빨리 팔아버리고 소비주로 갈아탈 수가 있고 근데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주무르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결정하는 거라서 네.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52,500원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예, 너무 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메디아나. 자, 메디아나 매수 가격은 8,110원에 15%. 이게 아마 음압병동 관련주인가 산소포화도 측정기인가 아마 그거 관련주일 텐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날씨도 따뜻해졌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강세를 보여줄 때가 됐고 그러면 얘네들도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급등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충 적당히 올라오면 한 7,400원, 7,500원에서 팔아버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계속 리오프닝 관련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이 전날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신한수에서 이제 주도주가 리오프닝 관련주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아직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못 샀거나 아니면 아직도 삼성전자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물타기 하시는 분들 그 생각을 무참히 제가 깨버릴 테니까 잠시 뒤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보내주시면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전에 보내주시며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제TV, 서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날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